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상설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잖아요. 어떻게 복습 잘 하셨을까요? 괜찮으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동기 조상기부터 해서 직렬 콘덴서, 그리고 전력 원선도, 그리고 전력 조류 계산은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동기 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해서 여자 전류, 즉 계자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진상 또는 지상 전류를 취해서 전압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역류를 개선하는 설비를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동기 조상기의 V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V곡선. 자, 그래서 가로축은 IF라고 해서 계자 전류를 나타내게 되고요. I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제가 어떠한 U자 모양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점선으로 가운데를 구분을 했고 그 지점이 바로 역률이 1인 지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역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든 C든 작용을 해서 역률을 1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L이라고 C를 왜 왼쪽에 L, 오른쪽에 C라고 적어놨을까요? 바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계자를 전류를 강하게 하면은 이것은 과여자 되었다라고 해서 C로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상 전류.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부족하는 거죠. 계자 전류를 부족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부족 여자라고 부르게 되고 L로서 동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치우쳤다면 이쪽으로, 이쪽에 치우쳤다면 이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동기조상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압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동기조상기의 V곡선을 봤잖아요. 그럼 이 동기조상기가 도대체 전력용 콘덴서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비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 비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표 한번 칠까요? 별표. 자,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효전력부터 볼까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부하의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는 설비였어요. 근데 부하가 일반적으로 유도성 부하니까, 그쵸? 그 상태에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부하의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전력용 콘덴서였죠. 자, 동기조상기는 무효전력을 지금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L과 C로서 둘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상, 지상 모두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항목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전압 조정 단계적 연속적인데 자, 전력용 콘덴서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용량에 맞춰서 일부 개선이 될 뿐이고 동기 조상기는 용량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조정에 있어서 전력용 콘덴서는 단계적, 동기 조상기는 연속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압 조정에 있어서. 자, 세 번째 전력 손실은요. 전력용 콘덴서가 적고요. 그 다음에 동기 조상기는 많습니다. 전력 손실이. 자, 가격이랑 구조도 볼까요? 전력용 콘덴서는 저렴하고 소형, 가볍습니다. 그런데 동기 조상기는 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요. 크기도 크고 무겁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용량 조정은 전력용 콘덴서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동기 조상기는 용량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시충전, 시송전이라고 해서 전격 전압을 가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로에 시송전, 시충전이. 그러니까 전력용 콘덴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선로에 시충전이. 그런데 동기 조상기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압 유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 볼륨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라디오 볼륨 이렇게 돌려서 키우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소리를. 그렇죠? 동기조상기는 약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압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전압 유지 능력이 이 동기조상기는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서 훨씬 더 유지 능력이 좋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를 비교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직렬 콘덴서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띄워놓고 여기다 적어볼까요?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제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병렬 콘덴서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직렬 콘덴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렬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는 콘덴서입니다. 선로에서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고 여기에 있잖아요. 이러한 커패시터를 삽입한다는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부하가 되겠죠.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저항 R,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죠. 코일이니까 X, L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X, C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직렬 콘덴서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때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없을 때는,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둘이 상쇄되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죠? 전압 강화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 콘덴서의 가장 큰 목적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전압 강화 보상 또는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또 꾀할 수 있냐면 바로 송전 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향상, 증진 다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 콘덴서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직렬 콘덴서는요.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클수록 효과가 클까요?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그 설치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커요. 나쁘면 나쁠수록. 자, 두 번째. 부하의 변동. 그러니까 어떠한 부하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고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N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렬 콘덴서를 특징을 말할 때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전압에 비해서 이제 내가 보낸 전압에 비해서 선로가 너무 길다면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전압에 비해 송전단 측에서 보낸 전압에 비해서 선로가 길 경우 그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요. 전압에 비해 선로가 긴 경우 뭐라고요? 효과적 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1번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동기조상기와 직렬 콘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설비 하나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뭘까요? SVC입니다. SVC. 자, 보시면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가 있어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는 약호로 뭐라고 표현하죠? SVC가 됩니다. 그쵸? SVC. 그 다음에 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와 리액터 그리고 사이리스터 이것을 이제 고속 스위칭 소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합해서 이제 구성한 것을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라고 합니다. 자, 거기를 진상, 지상 무효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동기조상기도 진상, 지상 무효전력 모두 공급 가능했죠.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에서도 진상, 지상 모두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계통 내 발생한 무효전력의 동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전압 변동이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 정지용 무효전력 보상 장치보다도 스탯컴이라고 하는 다른 보상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게 가격이 좀 비싸다고는 하지만 더 성능이 좋거든요. 훨씬 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통의 미소한 전압 변동에도 안정도 향상 대책에도 이용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SVC와 동기조상기의 비교입니다. 근데 둘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어디가 다른지를 보니까 자, 운전 유지 방법의 SVC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요. 동기조상기는 복잡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거 보시면은 이제 보수 방법이죠. 보수 방법도 SVC가 간단하고 이제 동기조상기는 좀 복잡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이 아니죠. 전력 손실 같은 경우가 약간 크고요. 여기 동기조상기는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SVC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둘 다 무효전력 종류가 진상, 지상 모두 다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용 무효전력 보상 장치까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쭉 지워가지고 개념 확인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개념 확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개념 확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푸셨을까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1번 부하역률을 개선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5가지 적으라는 문제인데, 자, 이것은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단답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하역률을 개선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었죠? 바로 제일 중요한 전기 요금. 중요하다는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전기요금 절약이죠. 전기요금 감소, 감면.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절약됐으면은 다른 좀 손실 쪽으로 접근해 볼까요? 전력 손실은 어떻죠? 감소. 경감도 괜찮죠? 자, 그러면 전력 손실했으니까 이제 또 뭐 나와야 되죠? 전압 강화. 경감. 전압 강화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2가지 더 있습니다. 2가지. 하나 어떤 거였죠? 설비 용량 감소. 우리가 유효전력이 일정할 때 역률이 개선되면 설비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전 설비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 일정할 때의 역률을 개선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전력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여유분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의 소모 전력이 50kW이고 역률이 0.6일 때 이를 0.9로 개선하려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몇 kVA인지 적으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C라고 하면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P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유효전력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50kW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역률 개선 전의 역률이 0.6이고 사인 세타 1은 0.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는 역률 개선 후의 역률입니다. 그쵸? 0.9 분의 사인 세타 2니까 1-0.9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루트를 씌워주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 42.45kVA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용량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지 적으시오인데, 직렬 콘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전압 강화 보상 또는 전압 강화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키는 거. 우리가 직렬 리액턴스를 줄여줌으로써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 증대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동기조상기의 전압 조정은 연속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전력유 콘덴서는 선로의 시충전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불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직렬 콘덴서는 부하용률이 좋을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 직렬 콘덴서는 부하용률이 좋을수록이에요? 나쁠수록이에요? 나쁠수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조상기 전압 조정은 연속적인데 단기적인 거는 뭐라고 있다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전력유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 등이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개념 확인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어서 전력 원선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해요. 전력 원선도. 먼저 이제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력을 원으로 그린 겁니다. 전력을 원으로 그린 거예요. 우리가 전원 측에서요. 부하 측으로 이제 전력을 보낼 때 그것을 한꺼번에 보기 편하도록 그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전력 원선도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전력 원선도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조건 1번, 바로 수전단이 1대1로 대응. 송수전단이 1대1로 대응한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전력 원선도고요. 자, 두 번째는 정전압 송전 시입니다. 정전압 송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송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보내면 저쪽에서도 100을 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일정하게 전압을 조정한다는, 송전한다는 그런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전력 원선도가 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 자, 그리고 전력 원선도는 이제 알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전력 원선도를 그릴 때 필요한 요소가 있고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차각입니다. 상차각. 상차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상해,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차각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모선 전압의 송수전단 전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송수전단 전압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임피던스 요소입니다. 우리 4단자 정수에서 임피던스 요소 기억하세요? B라고 표현할 수 있죠.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B가 바로 임피던스 요소였습니다. 이 B가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이제 원으로 이렇게 그려볼 건데 그 원에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전력 원선도에서는 그 반지름 B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rho는 B분의 VSVR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rho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요. B는 임피던스 요소가 되는 거고 VS는 송전단 선간전압, VR은 수전단 선간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입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으로 나타지는데 임피던스분의 전압의 제곱이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력 원선도에서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갑자기 가다가 원이 이렇게 찌그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든 일정한 게 바로 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원선도에서의 반지름,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므로 반드시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그 원주상에, 반지름 끝에 이제 원주죠.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이 원의 둘레가 원주잖아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주상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력 원선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그림을 여러분 너무 섬세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는 제가 송전단 원을 그릴 거고요. 하나는 수전단 원을 그릴 겁니다. 자, 하나 그리고요. 그렸습니다. 자, 위쪽에 그린 거. 이것이 바로 송전단 원선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린 원이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축을 그렸잖아요. 지금 가로축, 세로축을 그렸는데 이 가로축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P, 유효 전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이 Q, 무효 전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 무효 전력을 나타내요. 플러스. 위쪽이 플러스죠. 플러스는 지상 무효 전력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유효 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전력 원선도 보시면은 각각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이 반지름이 바로 뭐라고요? 로우는 B분의 VS VR이라고요. 이게 로우.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로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 원선도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바로 송전단 또는 수전단의 세 가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그 다음에 피상 전력입니다. 우리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알면 피상 전력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원선도 첫 번째는 송수전단의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을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수전단 측의 역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상 설비의 용량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우리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의 극한의 전력을 우리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수전 가능한 최대 전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전력 원선도에서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차각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 손실도 알 수 있고요. 손실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송전 효율, 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전력 원선도입니다. 자, 사실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7번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말이 1번부터 7번이지 1번은 벌써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암기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일 이제 쉬운 거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바로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 알 수 있는 거였죠? 여기는 알 수
없는 것. 없는 것.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에요. 아까 전에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쵸?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도, 말 그대로 고장난 상태입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보낼 수 있는 최대의 극한 전력을 우리가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코로나 손입니다. 코로나 손실이라고 적을게요. 코로나 손실은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 지금 거의 9가지 정도 되는데, 자, 여긴 2가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만약에 문제가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이 2가지 중에 하나 나온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도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좋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전력 원선도의 좀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이 전력 원선도 중에서 2가지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아니라 2가지 중에서 1가지만 그려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이거 적으셨나요? 이미 교재에도 있으니까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프를 하나 바꿔서 그려볼게요. 지금 전력 원선도의 송전단 원과 수전단 원 2가지를 그렸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가로축을 마찬가지로 그리고요. 자, 여기다 세로축을 그릴 거예요. 똑같이 Q가 있고 여기는 유효전력 P가 있습니다. 자, 수전단 원만 그릴 겁니다. 뭐라고요? 수전단 원만. 그래서 수전단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약간 조금 작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큼지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까요? 좀 크게 그렸어요.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원점이죠? 원점으로 해서, 자, 세로축은 뭐예요? 무효전력, 가로축은 유효전력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수전단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하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하의 역류를 나타낸 직선이거든요. 자, 여기를 뭐라고요? 부하 직선. 좋아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력 원선도의 원주상에 전력이 위치해야 된다고 했죠. 송수전 전압을 일정하게 해서 정전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력 원선도의 원주상에 위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부하직선과 전력 원선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 전력 원선도의 무효전력보다도, 이때 무효전력보다도 부하직선이 요구하는 무효전력이 부족한 지점, 이 지점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개통의 무효전력보다도 부하직선의 무효전력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C 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A 지점을 한번 볼까요? A 지점에 보시면 부하직선의 무효전력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개통의 무효전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하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부하가 소비하는 무효전력보다도 이 개통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무효전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전압 운전을 위해서 좀 전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무효전력을 이것보다도 이만큼이나 차이 나니까 이 원주상에 위치시키려면 무효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위쪽으로 이만큼 필요한 거죠. 자, 요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제가 아까 전에 축에다가 요 Q가 뭐라 그랬죠? 플러스 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 부족한 만큼 더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뭐냐면 조상 설비로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지상 무효전력을 취해주는 거 어떤 것이 있었죠?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맞아요.
불로 리액터. 자, 계통에서 이제 공급되는 무효전력, 과잉분을 이 불로 리액터가 소비해준다라고 해서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조상기에 무슨 여자? 부족 여자. L로서 동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무효전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 와서는 이제 정전압 운전 중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좋아요. 그럼 B 지점은 어떨까요? B 지점은 지금 이미 전력 원선도 원주상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직선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상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지점은 그냥 필요 없어요. 그때의 유효전력이 요 값을 읽어주면 그때의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지점을 볼까요? C 지점은 자, 계통의 전력 원선도를 보니까 무효전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하 직선이 요구하는 무효전력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오히려 계통에서 공급하는 무효전력보다도 부하에서 소비하는 무효전력이 더 많은 겁니다. 이제는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가 요구하는 무효전력, 전력용 콘덴서가 대표적인 예죠. 부하가 지금 역류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상 무효전력이 이만큼 있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이만큼 줄어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역류를 개선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 게 전력용 콘덴서가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부족 여자였다면 이번에는 동기조상기의 무슨 여자? 여자 운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더 모자르다 하면은 발전기를 지상 운전하면은 우리가 더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부족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A 지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부족하잖아요. 지금 부하가 더 딸리잖아요. 계통의 무효전력보다. 그쵸? 이것을 우리가 경부하라고 합니다. 경부하. 가벼운 무하. 이번에는 여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중부하라고 할 거예요. 중부하.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여러분, 자, 이 지점은 어떨까요? 이 지점을 한번 F라고 해볼까요? 이 지점 어떠세요? 이 지점 조상설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원주상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부하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부하 직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정도가 지금 과해요. 부하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계통에서 공급해주는 게 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소비해줄 수 있는, 과잉분을 소비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불로 리액터, L로서 동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점에서도 조상 설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B 지점은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이제 차이를 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6번 보시면 이제 전력 원선도와 전압 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좀 읽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다소 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전력 원선도에서 배웠잖아요. 대에서. 근데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보시면 송수전단이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정전압 송전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실제 전력 계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런 전력 원선도처럼 간단한 1대1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전력 원선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전력 조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전력 조류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전력 조류 계산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력 계통 내에는 각 모선이 있습니다. 모선은 이제 발전기라든지 그런 변압기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하나의 선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조상 설비들도 접속이 되어 있고요. 자, 선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분포 그리고 전력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뭐다? 바로 전력 조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전력 조류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모르는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초기 지정값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재에 보시면 기지량이라고 있죠. 이 기지량이 바로 지정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에 설정해주는 값이라는 거예요. 미지량은 뭐예요? 미지의 세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선이 종류가 4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선별로 기지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지량이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해볼까요? 표를 그리진 않고 자, 발전기 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하 모선이죠. 부하 쪽. 발전기가 있으면 부하 측도 있잖아요. 그쵸? 부하 모선도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 중간 모선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모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슬랙 모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슬랙 모선. 슬랙 모선이 왜 기준 모선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기 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유효전력과 전압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슬랙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발전기 모선 중에서 하나를 뺍니다. 하나를 정해요.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모선 전압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위상각들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전력 조류 계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전압의 크기와 이제 유효전력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계통 전체의 손실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서 얼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한꺼번에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조류 계산을 좀 하기 좀 어려울 때 이 슬랙 모선을 발전기 모선에서 하나 선택해서 슬랙 모선으로 지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모선 전압의 크기라든지 위상각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일종의 기준을 잡는 것을 우리가 슬랙 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기 모선의 기지량과 미지량을 보면요. 자, 발전기 모선의 기지량은 유효 전력이 되겠고요. 자, 전압의 크기, 단자 전압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지량은 무엇일까요? 무효 전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의 위상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모선은 기지량이 어떻게 될까요? 유효 전력이 이제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지량은 무엇일까요? 전압의 크기와 그리고 전압의 위상각이 미지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모선은 그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입되고 출입되는 그런 유출입, 무효전력, 유효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출입, 유효 또는 무효전력. 이것이 기지량이 되겠고요. 미지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이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슬랙 모선 있죠? 슬랙 모선이 기준 모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어떤 것을 설정하게 되냐면 모선 전압의 크기 그리고 모선 전압의 위상각 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자, 미지량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유효, 무효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계통의 전 손실이 있습니다. 전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중간 모선, 슬랙 모선별로 기지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중간 모선은 어떤 것이 기지량이고 그리고 미지량에는 무엇이 있고 라는 것을 꼭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표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전력조류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운전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이제 기본 강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한 것은 이제 보통 심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는 문제는 기본이든 심화 강의든 제가 그냥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은 이만큼인데, 그쵸? 이만큼인데 더 많은 양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솔직하게 그냥 이런 거는 이렇다, 이런 거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아예 건너뛰는 건 아니라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 개인 채널이라든지 그런 곳에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면 그곳에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조금 추가 학습을 하시는 방안으로 좀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전력조류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운전 상태가 있는데요. 자, 각 모선의 전력 분포, 그리고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모선 전압 간의 상차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로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흐름, 이것을 전력 조류라고 하거든요. 이 전력 조류와 송전 손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력 조류 계산을 그럼 왜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개통의 사고 예방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력 흐름이라든지 전압 분포, 전류 분포들을 미리 계산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개통의 운용 계획 수립입니다.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계속 이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전력 조류 계산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개통의 확충 계획 수립입니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가로 증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을 나중에 추가로 증설할 때 더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조류 계산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전력 개통의 연계가 있습니다. 전력 개통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상호 간에 연계한다. 제가 저 기업과 이 기업이 연계한다. 이런 뜻은 뭐예요? 상호 교류한다는 뜻이죠, 약간.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전력 계통을 연계한다는 것은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고장나서 원래는 공급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대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거예요. 고장을 예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통을 연계하면은 더 임피던스도 줄어들게 되고 전력 개통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개통을 연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장점으로는 제일 중요한 비용이 있네요. 그렇죠? 건설비 및 운전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급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게 급전이죠. 자, 그다음에 설비 용량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개통 전체의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개통의 신뢰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도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기에서는. 자, 부하 변동의 영향이 적어져서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단점도 있겠죠. 이게 마냥 좋은 점만 있으면 다 연계할 건데 단점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연계 설비를 신설해야 됩니다. 연계 설비를 신설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도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통이 점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 소리는 무엇이죠? 복잡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동작할 어떤 보호하는 그런 계전기들이 오동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사고 시 아까 전에 제가 이쪽에서 공급했다가 잘못되면 이쪽에서 공급해 준다라고 했는데 더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이쪽에서 고장이 났는데 이쪽도 같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파급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줄어듦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증대됩니다. 임피던스가 줄면 전류는 증가하잖아요. 단락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의 전자 유도 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어서 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의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고 오세요. 한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풀어보셨을까요?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자, 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력 원선도의 종축과 횡축이 나타내는 것을 각각 적으라고 했는데, 자, 종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축이죠. 어떤 거죠?
Q, 무효 전력이고요. 자, 횡축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종축은 무효 전력, 횡축은 유효 전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전력 손실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태 안정 극한 전력 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 안정은 못 구해요.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유효 전력 구할 수 있고요. 이어서 무효 전력과 피상 전력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손실은 절대 전력 원선도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단 슬랙 모선을 기준 모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기출이 되었는데요. 최근 출제된 문제에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슬랙 모선의 지정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초기값,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질량 값을 물어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슬랙 모선의 기질량은 모선 전압의 크기, 그쵸? 그 다음에 모선 전압의 뭐예요? 위, 상, 각이 되는 것이죠. 또는 그냥 전압의 크기, 전압의 위상각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슬랙 모선의 지정값은 이 발전기 모선에서 파생된 거니까 이렇게 전압의 크기와 전압의 위상각을 좀 지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수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의 PR의 제곱 더하기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으로 표현되는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PR과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 QR은 각각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생소한 방정식이 있네요. 이거 보고 이거 대체 무슨 방정식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 이거 어디서 본 방정식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개념 확인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은 우리가 이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라고 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여기 원점이니까 이 지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쵸? 어떤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X도 양수, Y축도 양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지름을 의미해요. 원의 반지름. 자, 그렇기 때문에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이 전력 원선도 기억나시죠? 송전단 원도 있고 수전단 원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전단 전력원의 방정식을 이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입니다.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뭘 물어봤어요? 유효전력 PR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딱 봤을 때 PR의 제곱 더하기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이잖아요. PR이 최대가 되려면 이 QR이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가 그냥 지워지면 된다는 겁니다. 무효전력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PR의 제곱은 25만이죠. 25만은 뭐의 제곱입니까? 50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PR이라고 하는 거는 50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PR이라고 하는 것은 500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전력 QR은 각각 얼마인지 적으라고 했잖아요. 자, QR 플러스 400이 0이 되려면, 무시되려면 QR은 얼마여야 됩니까? 이렇게 보면은 QR은 마이너스 400이어야 되죠. 좋습니다. 마이너스 40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만약에 이 문제 지문 조건에서 지금 이 문제도 기출이거든요. 기출. 이거 여러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인데, 만약에 무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부하. 부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으면은 이 유효전력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무부하니까. 부하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이 무효전력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면 얼마를 구하면 되죠? 플러스 400이 25만이 돼야 되니까
QR은 100이 되는 거죠. 그때의 QR은 얼마예요? QR은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무효전력은 뭐죠? 지상 무효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추가로 아셨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번에 조상설비를 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이론을 끝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출문제에 가서도 이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잘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